대장동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욱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 중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가장 많다고 주장합니다. 기사마다 숫자가 다르죠. 지분 37.4%, 30%, 24.5% 혹은 700억 약정설, 428억 약정설. 숫자가 왜 다를까요? 복잡한 지분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대장동은 누구의 것입니까를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누구냐는 걸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죠. 이걸 재판에서 지금 계속 다투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측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만배 씨는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요, 예전에 검찰이 이거 유동규 본부장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작년까지는 유동규 본부장 거 아니냐, 나는 일단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시장은 일단 내 건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검찰은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남욱 변호사의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1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부에서 이 대장동 지분 다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검찰의 시각으로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공모를 앞두고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지분을 먼저 짭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에 탐앤탐스에서 남욱 변호사와 이 김만배 씨가 만났을 때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재명 시장이 남욱 너 있으면 사업권을 안 준다고 한다. 여기까지 1편에서 알아봤어요. 이때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 지분을 꾸릴 거니까 넌 빠져라. 대신 35%는 챙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남욱은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만듭니다. 검찰이 물어봐요. 아니, 지분도 줄어들고 주도권도 뺏기게 됐는데 남욱 변호사는 당신은 왜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인허가권자가 그렇다는데 내가 어떡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대출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김만배 씨가 올해 법조 출입 기자를 했으니 그 수사 받는 과정에서 좀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오히려 그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때 내가 선거 자금을 폭로할까 봐 그나마 지분을 남겨둔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달이 흐릅니다. 정말 공모 직전에 지분을 확정하기 직전에 강남 술집에서 다시 만납니다.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가요. 그 자리에서 김만배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남욱 변호사 지분 25%만 하자. 이때는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남욱 변호사 말로는요. 45%가 25%로 줄었으니까요. 정영학 회계사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지금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자, 이때 2015년 2월에 남욱 변호사 지분을 25%로 줄이자고 제안한 그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너가 25%지만 너가 민간 사업자 지분 중에 가장 많은 거다. 아니, 여기 지분 보면 사실상 빨간색이 다 김만배 씨 거거든요. 다 합치면 49%입니다. 그런데도 25%가 가장 많다고 하는 이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 거 중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내가 갖는 게 아니다. 이렇게 확정이 됐거든요. 최종 지분이. 이 중에 김만배 씨 49% 중에 37.4%는 이재명 시장 측의 숨은 지분이란 얘기예요. 남욱 변호사는 이때 이미 이재명 시장 측 사람들과 이야기를 끝난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유동규 본부장도 최근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는데요. 당시에 김만배 씨가 본인에게 내 지분을 늘려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숨겨뒀다. 확정되면 갖다 써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남욱 변호사 말이 사실이라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주도권을 가져오고 지분을 짰기 때문에 윈윈이 되는 거고, 또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짰을 때는 없던 본인들 지분이 생기니까 이제 윈윈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구조죠. 그렇게 해서 2015년 3월 이 지분대로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 직후에 김만배 씨와 이 세 명은 의형제를 맺게 되는데요. 그때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내용이에요. 자, 37.4%를 30%로 좀 줄이자. 대신 필요할 때 갖다 써라. 그랬더니 정진상 실장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지요.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 돈은 저수지에 넣어둔 돈이다. 그렇게 5년이 흐르고 김만배 씨의 말이 달라집니다. 자, 5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에서 이제 저수지에서 돈을 꺼내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김만배 씨에게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재명 시장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막 뛰어들었을 때예요. 경선 자금이 필요했을 때고, 마침 대장동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배당이 시작되던 때입니다. 당시에 대장동에서 무려 4,040억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지요. 검찰 측에 따르면, 자, 지금 이제 김만배 씨가 원래 30%를 주기로 했었잖아요. 요걸 이제 절반으로 줄이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 절반은 그분 것이다. 자, 원래 김만배 씨 지분이 49%였잖아요. 그 중에 절반이니까 지분 24.5%를 주겠다. 그 24.5% 중에 뭐 세금 빼고 좀 돈 주고 뺀 건 빼면 700억 원을 주겠다라고 이제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주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안 들키게 줄까 고민하고 있다면서 계속 안 줍니다. 그러자 정진상 실장이 이 양반 미쳤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4개월이 더 흐릅니다. 정진상 실장 이제 김만배 씨에게 돈 달라고 다시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이 700억 중에 예전에 뭐 유동규 본부장이 좀 쓴 것도 있고 하니까 최종 428억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기사 읽으시다 보면 어디서는 뭐 37.4% 주기로 했다 그러고 어디서는 이 뭐 700억 주기로 했다 그러고 기사가 숫자가 다 달라요. 자, 왜 다르냐? 이 김만배 씨 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처음에 지분 37.4% 주기로 했다고 했다가 이걸 30%로 줄였다가 24.5%로 또 줄이고 그 돈이 70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종 428억 원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 최종은 428억 원. 결국 이 숫자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김만배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헷갈리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최종 428억 원을 어떻게 주려고 했을까? 김만배는요, 남욱 변호사를 또 찾아갑니다.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428억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2021년 2월 남욱 변호사를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재명 시장 측에 절반을 돌려주게 생겼는데 네가 좀 해결을 해라. 자, 여기서 해결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돈은 이 천화동인 1호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김만배 씨가 소유하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사실은 명의 이건 내 건데 신탁 화천대유에 맡겨둔 거니 이제는 내가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해지, 맡겨둔 걸 해지하겠다는 소송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화동인 1호를 남욱 변호사가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김만배 씨는 이 소송에 합의를 하는 척하면서 428억 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가 이 돈을 이쪽에다가 주던지 아니면 네가 갔던지 그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얼핏 보면 남욱 변호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남욱 변호사는 무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줘서 만약에 이렇게 넘어간 게 발각이 되면
남욱 변호사는 뇌물을 준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남욱 변호사는 나도 들키지 않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428억 지금 누가 갖고 있냐? 김만배 씨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장 측에 넘어간 지분은 한 푼도 없는 거죠. 다 김만배 씨가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검찰도 언론도 이 천화동인 1호를 1년 넘게 계속 쫓는 이유, 바로 약속만 해도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진상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바로 이겁니다. 부정처 사후 수뢰 혐의. 어려운 단어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부정처, 공무원이 재직한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사후, 그 후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을 하면 처벌을 받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시장 측이 무늬만 대장동 사업 공모를 하고 이 일당을 선정하고 특혜를 준 후에 이 뇌물, 지분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찰이 재판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최근 묻습니다. 그럼 이들은 이 428억 원을 어떻게 나눠 가지려고 했었던 걸로 아느냐 그랬더니 남욱 변호사가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 결정됐을 거라고 본다 생각했다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흥미로운 말을 하는데요. 자, 천화동인 1호 이들의 관계는 공유가 아니라 총유였다. 총유. 어려운 단어 같지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들이 같이 지금 428억 원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공동 소유는 공유입니다. 뭐냐면 이들이 각자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처분할 때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공유가 아니라 총유의 개념이라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총유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집안 문중이 같이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문중 사람들이 각자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중 전체가 하나의 재산을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진상 몇 퍼센트, 김용 몇 퍼센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 함께 이 재산을 갖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묻습니다. 아니 총유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중이면 문중 재산을 같이 관리하는 것처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자 남욱 변호사는 4가지 목적이 있는 걸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당시 대선 경선 자금. 두 번째,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자금. 2022년 올해 대선 자금. 마지막으로 이재명 시장의 노후 자금 목적이었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천화동인 1호 김만배 씨는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뭐 약정설 이런 거는 과장 허풍을 자기가 떤 거고, 그런데 만약에 지분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뇌물공여죄로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은 일단 내 건 아니다. 나는 그런 게 없고 유동규 본부장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난 전혀 모르는 일이다. 완전 전면 지금 부인하고 있죠. 자, 김만배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분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쪽은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이나 가장 폭발력을 갖고 있는 대장동 지분, 이 소식은 앞으로 재판 진행되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제가 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행가 뉴스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